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스톱TV입니다. 자, 8월 셋째 주죠, 그죠? 넷째 주로 보면 셋째 주인데, 오늘은 또 상승 사이트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전닉스 따른 수급으로 인해서, 아무튼 이제 시장이 좀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의 수급도 오늘 좀 살펴보니까요. 뭐 기존에 했던 섹터들보다는 뭐 이제 어쨌든 좋은 모멘텀에 인해서 바닥권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번주 이 모습이 저번주 시장이었어야 되는데 좀 일주일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삼성지수 쪽 수급이 좋다 보니까요. 종목들이 조금 연속성이 좀 부족해진다, 그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기관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섹터 쪽으로 돈을 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는 QR코드, 이쪽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리니까요. 오셔서 이제 종목 상도도 받으시고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좀 정확하게 보고요.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미국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 강령 소식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갔었고요. 금리 인상 또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물 국채금리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단 뭐 아침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도 좋긴 한데, 모더나가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미국의 지금 머크사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개발했던 맞춤형 암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했던 소식으로 177%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아침에 보면 이게 증시가 어저께 장 마감하고 SK하이닉스가 공시가 나와서 어저께 정규시장 마감할 때랑 그 다음에 어저께 애프터마켓과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살펴보고 있는 미국 모더나에 의한 오늘 이제 프리즌 시장과 그 다음에 오늘 정규시장과 그 다음에 이게 또 오전에 다 달라요. 완전히 다 다른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들을 이거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 그렇다 반대로 아침에 모더나 관련 들어왔으면 거의 다 시가고가였거든요. 다 몰려버릴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뭐 반도체 소부장도 수급이 없고,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부분과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이제 그 이슈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나마 조금 제일 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던 게 하나 금호전기였거든요. 금호전기가 좀 제일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저것도 뉴스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른 강한 매수세보다는 일단은 진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왔던 뉴스보다는 오늘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개별 종목으로 인한 수급보다는 이제 테마로 묶여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이 뭐 뉴페이스 테마가 조금 타려고 하는 모습도 좀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삼전닉스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정배열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삼전닉스를 조금 더 잡아가셔도 저는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증시도 뭐 2차전지도 좀 괜찮게 올라오지만 일단 제약바이 종목들이 좀 강력한 어떤 이제 모멘텀 형성이 돼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더나 뭐 177% 올라갔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코로나 때 백신 관련 종목을 많이 맞았거든요. 뭐 그 백신만을 모더나 관련했던 부분 좀 나왔고, 머크가 이제 개발한 맞춤형 암 백신, 그래서 키티노다 관련해서 알테오젠인데 아쉽게도 알테오젠 감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모더나 관련된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에스티판 파미셀이거든요. 둘 다 상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규 시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풀려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거를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파미셀 정도인데, 파미셀 정도 같은 것도 좀 거의 다 떨어져서 지금 상가에서 시작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재차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ST팜도 이제 이것도 이제 모더나 관련 종목이고, mRNA 메신저 리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맞춤형 백신, 사람마다 이제 뭐 RNA 뭐가 다 다르잖아요. DNA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맞춤형 관련했던 제약,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했던 제약이 나온다는 그 특허, 삼상 이제 임상 성공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인지라, 앞으로 이제 이런 국내에 관련했던 이제 mRNA 관련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어떤 테마가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이 돌았던 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팸도 뭐 그런 이슈 뉴스로 이제 시사가 나왔는데 이게 프리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장에서 거래가 되는 만큼 내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 추자 전환 상황으로 보여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소마젠, 엔투텍 뭐 이런 애들이 다 관련 종목이 한데 이제 잡주 기질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진 뭐 이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나이백, 아이진, 나이백 뭐 이런 애들이 다 관련 종목이 있는데 솔직히 뭐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오늘 웬만하면 다 주도를 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삼전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170만원, 27만원까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170만원까지 올라와서 위권도 빠지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주주하는 소식이 좀 있어서 아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뭐 솔직히 급등주가 아니거든요.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삼전이스도 수급이 들어오면 또 빠질 때도 많이 빠져요. 어제도 뭐 사이드카 발동됐죠. 오늘 또 상승 사이드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 정규 통합 시장으로 보면 이런 거지. 이게 지금 이제 뭐 KRX 시장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등락이 심한 거거든요. 이게 KRX 시장으로 보면 어저께 종가 저가로 끝나서 이게 마이너스 7% 끝났는데 아침에 지금 뭐 갭 떠가지고 출발했던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하게 올라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 삼전이스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뉴스나 이런 것들 다 우려를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삼전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삼전이스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가 되다 보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삼전이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둘 다 같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성향이 다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너가 IT고 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다.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호재가 나오면 이제 반대로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지수는 전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둘 다 반도체다 보니까요. 좋은 뉴스 나오면 배로 가고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배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 내일까지는 이제 금요일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새로운 테마가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저번 주에 좀 나왔어야 될 주식시장을 생각해요. 일단 한번 뉴스도 또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연내 김정은 만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날짜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대북 테마 연소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뭐 삐라라든가 이런 것 좀 나오게 되면 솔직히 조금 이제 주가가 가는 쪽이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라서 남북 경협지는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뭐 추가적으로 뭐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뭐 솔직히 얘기가 나와야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어저께 얘기 드렸지만 이제 40조 이제요 하이닉스가 이제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양헌금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얼만큼 주주 환원이 날 것이라는 거는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로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환원됐던 부분을 공개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분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1월 19일까지니까요. 아마 딱 3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는 마감은 이제 11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표되는 시점 가지고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배당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엄청난 경제적, 후가 증명할 것이 나오는데, 별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성과급 40% 자사주 지급키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사주를 성과급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뭐 150조 역대급의 돈잔치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상 최대의 주주 환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이게 팩트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추측성 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정도 규모로 뭐 이제 뭐 주주 환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도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가 좀 남아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와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28일에 결정되나? 그러니까 결정되었어 해서 상각하는 게 아니고 결정되나?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나 저런 뉴스 나와서 이제 무한 관련했던 광주에 관련해서 호남 반도체에 갖고 있는 애들 뭐 금호전기, 대표적으로 금호건설 이런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이런 애들은 단기 테마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장중에 수급 들어온 건 되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미 아는 테마고요. 뭐 개인적으로 후발주자 들어갔으면 조금 고점에서 매도를 못 치면 좀 윗거다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일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금호전기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슈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차세대 광연결 CPO 로드맵 제시했다는 소식인데 지금 이런 소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5G 통신 장비 업종 이런 애들이 광통신 장비 업종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광선이 타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9,500만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애들, 그런데 한국 거래소 시장이란 이런 애들이 또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쉬었거든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오래 쉬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클래리티 법안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날짜가 보니까 9월 15일인가요? 9월 10 며칠 날에 15일 날 이게 클래리티 법안에 이제 법안에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 재차부터 1억 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정말 오래 쉬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 시장, 뭐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뭐 다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센글로벌이라고 이 종목이 지금 한국거래소, 금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금 가격대도 올라가면서 겨우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올라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오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섹터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삼성뉴스가 가지 말은 게 아니고 돈이 묶여있어도 돈이 계속 그쪽에서 돈이 돌면 나머지 종목들이 뭐 재료가 나와도 시세 흐름을 덜 받아요. 그리고 떨어질 땐 같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왕적이면 저는 좀 순환성 움직임이나 그렇게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희망적이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뉴스가 가지 말은 게 아니고 뭔가 재료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이제 뭐 실적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NDBI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신제품 개발한다거나 그지? 아니면 NDBI 실적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그날 정도는 뭐 좀 움직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의 등락률이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가더라도 뭐 3%, 4%, 2%, 3% 이래 가면 좋겠고 SK하이닉스도 간다면은 뭐 한 6%, 5%, 4%, 3%, 5%이 정도만 움직여줘야 뭐 이제 사이드카 발동이 좀 덜 되고 그렇게 움직여주면 이제 뭐 뭉칫 돈이 몰리는 것보다는 이제 돈이 이제 각각의 저가주 종목으로 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 쉬었던 이런 것들도 테마타도 되게 반갑게 우리가 또 저가에서 충분히 사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더나 테마와 좀 다시 한 번 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관련했던 가격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도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삼성에서 흔들리면 끝장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뭐 방송에서 누차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 세계 뭐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국 증시는 이렇다.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뉴스 뭐 두 종목 빼면 40% 코스피 변수를 키운다. 서킷포인트 사이드카 발동 1년 만에 주가가 뭐 40% 들어왔는데 삼성뉴스 칠형제가 우리나라의 지분을 차지하는 게 54%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종목이 54%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한 46, 7%가 나머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삼성뉴스가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세 종목 상한가를 가고요. 거래소 시장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전 종목이 코스닥 빼고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가잖아요.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가도 거래소 시장은 양봉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VS 올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대형주의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등락률을 약하게 해서 조금씩 이제 이평선 정변을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 환원 소식이나 나올수록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요.
어쨌든 좀 시장의 수급이 좀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한 3분기 정도 되면 환율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어떤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환율의 부분도 조금 빠르게 잡히지 않을까 봤는데, 역시나 환율도 빠르게 잡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여행 관련 애들, 항공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이 또 주가가 또 들어오거든요. 환율 수혜 종목으로.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살펴본 결과 주식할 때 제일 이상적인 게 환율이 1250원대예요. 1200, 뭐 20원, 30원, 50원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떨어지면 좋긴 한데, 그러면 너무 또 부의 쏠림이 심하니까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조금씩 환율화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지표도 조금씩 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전력 폭증, 2040년대 때는 뭐 지금보다 뭐 19.4%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도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호남 반도체나 용인이나 뭐 이렇게 반도체 장비에 따른 설치,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제 전기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대형 원전이 뭐 19개의 정도의 용량과 맞먹는 규모라서 전력 설비가 필요한 만큼 이 전기를 어디다 땡겼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나 뭐 그 밖에 지금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뭐 수소나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도 또 붙을 수도 있다. 그런 중요한 건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변압기나 이런 것들도 쇼티지 현상이니까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8월 21일이거든요. 금요일에 앞서서 내일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관세청에 이제 수출했던 부분들, 그 얼마나 수출했는가, 역시나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오늘도 화장품 되게 좋았죠. 화장품하고 이제 반도체, 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수출 유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섹터들은 내일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정배열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걸리고 이제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5일선, 21선, 뭐 11선 다 정배열로 바뀌고 난 뒤에 주가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내일 증시 한번 뭐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내일 시장도 뭐 이게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내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장중에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주주 환원에 관련 소식이 나온다, 그럼 또 주가가 확 대형주로 많이 몰리겠다, 그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일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오늘 시장의 연속성, 지수가 지금도 보면 6%나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6% 들어왔는데 장중에 지금 보시면 한 5.3%까지인가 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종목이 거래소 시장에 올라간 거에 430개고 떨어진 게 뭐 한 6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수가 4.9%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게 더 많아요. 지수가 4.9%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종합주가지수는 삼전닉스에 따른 지분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끝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지금 올라간 게 지금 뭐 거의 5.989%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거 520개, 떨어진 거 보면 뭐 330개, 340개. 거의 뭐 이 정도 수치면 종합주가지수 한 1.2 정도 올라간 이제 개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1.2도 좀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간 수치가 됐는데 오늘 5.98 정도 올라갔던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삼전닉스에 따른 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6,500과 7,000 사이, 딱 이상적으로 보면 지금 한 6,800 정도가 지지 여부만 좀 보여준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뭐 한 8,500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등락이 심하면 뭐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효율적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기보다는 좀 과매수, 과매도 이런 부분을 또 염두를 하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너무 쓸데없이 빠졌거든요. 제가 회원한테도 VIP한테 얘기 드렸지만 어제 삼전에서 또 너무 쓸데없이 빠졌어요. 그래 빠질 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이만큼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일단 삼전닉스는 좀 편안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삼전닉스는 좀 편안한 움직임, 공시나 재료가 없으면
좀 편안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조정.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뭐 25만원대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28만원 정도 저항. 그리고 이제 타점으로 본다면 이제 26만원 초반에 이제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150만원대가 강력한 지지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180만원대가 이제 저항 구간, 1차 저항 구간. 그리고 타점을 잡다면 역시나 이제 160만원대 초반에 타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0만원 돌파되면 200만원. 삼성전자는 28만원 돌파되면 30만원까지, 연말까지, 자, 요 목표가를 향해서 천천히 올라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거죠. 당장 뭐 이게 뭐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일 뭐 30만원 가라, 40만원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천천히 조금 갔으면 좋겠다. 다른 상승률도 온기도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 업종이 뭐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조선, 뭐, 그 다음에 뭐 원전,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이런 애들도 좀 온기가 좀 퍼지려고 하면 최소한 삼성리스는 조금의 좀 등락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용잔고가 지금도 보면은 또 늘었어요. 뭐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삼전리스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면 사람들이 와, 장이 좋은갑다 해가지고 신용잔고를 신용을 많이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고객예탁금은 106조고, 신용잔고는 또 2천억이 늘어서 3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로 가게 되면 고객예탁금은 늘지도 않으면서 신용잔고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러면 결국에는 개미 물갈이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지. 제가 예전에 했지만 37조 5천억까지는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2주 만에 신용잔고가 4조가 늘었거든요. 엄청 빨리 느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면 늘수록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관 애들이나 증권사 애들이 조금만 악재 나와도 주가를 많이 털어버린다는 얘기고, 그래 돼버리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신용을 쓰지 않았던 개미 투자도 결국 반대 매매가 하한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는 거죠. 이미 그 경험은 우리가 6월 7월 달에 했다, 그죠?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세 번째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 시장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역시 모더나 관련 종목인데, 이게 아까도 일부 세력선 종목보다는 조금 방금 얘기 드렸지만 뭐 삼양바이오팜, 그다음에 ST팜, 그다음에 뭐 파미셀,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메신저 리뷰 확산 관련해서 추가적 재료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무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대형 호재가 나왔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주변주 종목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도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관련 종목. 그걸 체크하면서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 클래시스법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 통과 소식에 관련됐던 부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했던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게 내일 둘 다 봐야 될 게 비트코인 가격만 확인하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만 확인하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뭐 1억 달러 돌파, 1억 원 넘어갔다. 그럼 또 뭐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이런 것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 비트코인 관련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나, 그 밖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애들도 충분히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뭐 다나를 비롯해서 이런 카카오페이, 다날, 뭐 이런 애들, 핑거, 뭐 이런 거, 더즌, 이런 애들 다 돌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부분들 바닥권에 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역시나 이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애들도 이제 조금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도 일반인들의 손을 또 많이 탔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것도 지금 재정비해서 건전한 조정을 받아주다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여력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가지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물량 매집을 다시 한 번 더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분산이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업종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 됐을 경우 이제 힘을 좀 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을 때 이제 다른 종목에 돈이 넘어갔을 때 시장이 또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악재가 나온다 해서 충분히 시장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악재가 나오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로봇주도 충분히 괜찮죠, 그죠? 로봇주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섹터들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전력설비도 오늘도 전력설비 전혀 수급이 들어왔는데 전력설비 수급이 없잖아요. 오늘도 지수가 5.9% 나왔는데 전력설비 마이너스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수가 5%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일 체크해보고, 다섯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내일 한번 보여야 되는 게, 아까 이제 통신주도 이제 수급이 꽤 괜찮게 들어왔거든요. 통신주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까 SKC에서 CPO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광통신 관련했던 부분을 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 종목에 갈 수도 있으니까 광통신 장비 업종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광통신 장비 업종과 드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주,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애들을 잘 생각하면, 이제 트럼프가 중국산 관련했던 부분을 규제를 하면서 이쪽 부분을 이제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수혜 종목들도 붙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시장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AI까지도 이제 쓰지 마라, 뭐, 중국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수급을 워낙 많이 이제 돈을 독식하다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좀 희석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좀 삼성전자 소강을 받을 때는 이런 뉴스 나오면 좀 급강으로 올라가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나 내일 장세가 어수선하다 그러면 이제 신규주, 오늘 또 신규주 또 장이 또 어수선한 신규주들 돌았죠. 그래서 이제 신규주도 단타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일 결론은 이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별한 호재 뉴스가 없으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돈이 또 다른 수혜받았던 종목으로 돈이 돌지 않을까. 그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았던 종목도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순환되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또 이제 호재 뉴스 나오면 또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있던 테마들이 뭐 어제처럼 뉴스가 나와서 반짝 하루살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잘 순환이 된다면 종목들이 오전장, 장중, 오후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지금 이제 오전장 공략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중에도 이제 내가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순환이 안 되고 딱 돈이 묶여버리면 한쪽에서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들고 있어봐야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이제 매매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아직 체크하고 있지만 이게 뉴페스 테마 대미 투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1호가 아직도 지금 무슨 안건이 나올지 다 추측선에 나오는 거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이것도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일 추천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추천 종목은 금요일이죠. 가만 잘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SK증권 드리겠습니다. SK증권은 우리가 보여드릴 때 이제 그 SK하이닉스에서 이제 SK증권을 통해서 자사주 지금 이제 소각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하셨을 거고요. 이런 것들도 추세전환 상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떨어지게 되면 한 2,650원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SK증권 우선주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역시나 상가 나왔던 종목의 단타.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또 상대적으로 좀 수익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단계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캠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캠도 어저께 9,400원, 600원이었는데 오늘 급등하고 나서 조회 공시 요구 받았을 때 보면 급등 사유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내일 좀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 9,000원대, 언저리대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애들도 지금 아직까지 뭐 시간의 거래량 이런 것들 다 뭐 그냥 떨어졌죠, 그죠? 오히려 지금 시간의 거래를 움직였던 애들이 뭐 다날,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애들이라서 솔직히 뭐 가상자산이나 이런 애들 쪽에 수급이 좀 좋기 때문에 내일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애들 가상자산 이런 애들 정말 오르셨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어쨌든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이제 모던한 섹터 쪽으로 조금씩 이제 뉴페스 테마가 새롭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조금 더 우리가 힘내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내일 뉴페스 테마도 붙고 있긴 한데 종목을 제가 많이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고요. 들고 있는 종목에서 잘 대응 후에 이제 내일 또 좋은 종목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